4시 이야기. 외로움을 건너는 72세의 하루. 안녕하세요. 가명 김명자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72입니다. 이 글은 제 개인의 경험을 정리한 이야기이며 누군가의 전문 상담을 대신하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 새벽과 낮 그리고 마음이 지나온 길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 혹시 외로움 앞에서 주저앉으신 분이 있다면 제 작은 방법들이 그분의 하루를 조금 덜 어둡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요.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6년,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분주해졌고 친구들은 한 명씩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때는 일정표가 빼곡했는데 언젠가부터 캘린더에 비어있는 날이 늘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 그 문장이 가끔 가슴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저녁 준비를 하기엔 조금 이른 그 시간. TV를 켜면 사람들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지만 그 웃음과 나는 투명한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부엌으로 가서 아무 의미 없이 찬장을 열어보고 물컵을 옮겨놓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곤 했습니다. 손은 바쁜데 마음은 텅 빈 그런 시간들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저를 향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야, 네가 지금 가장 두려운 건 뭘까?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사라지는 나가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시간,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하루. 그래서 제가 먼저 저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작은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명자야, 오늘 너를 기다리는 일 3가지, 그리고 첫 줄에 적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끓여서 창가에 앉기. 그날부터 저는 오후 4시 알람을 4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전기 주전자를 켭니다. 머그컵에 레몬 조각을 하나 넣고 따뜻한 물을 붓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창가에 앉아 골목을 바라봅니다. 누군가 퇴근하고 택배가 오고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지나갑니다. 아무 일도 아닌 장면들. 그런데 그 장면들을 이름 붙여보기 시작하니 마음이 묘하게 덜 허전해졌습니다. 노란 우산 아저씨, 수고하세요. 파란 가방 아이, 넘어지지 마. 택배차 기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속으로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과 닿는 아주 작은 통로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둘째로 한 건 목소리 채우기였습니다. 집은 조용할수록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디오를 켜놓고 책 한 권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 그러다 짧은 수필집으로 바꿨습니다. 소리내어 읽다 보면 머릿속이 어지럽던 생각이 천천히 줄을 섭니다. 낭독을 마치면 제 목소리가 방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찬양이 위로가 됐습니다. 아, 여기에 누군가가 있구나. 그 누군가는 바로 나구나. 셋째는 몸을 부르면 마음이 따라온다를 믿어보기였습니다. 저는 요란한 운동 대신 의자 하나로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오후 4시 15분 라디오를 켜고 의자 앞쪽에 앉아 골반을 좌우로 작게 흔듭니다. 발목을 까치발로 10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마지막에는 손을 가슴과 아랫배에 올리고 5초 들이마시고 5초 멈추고 5초 내쉬기를 4번, 그렇게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외로움의 진짜 어려움은 도움 청하기였습니다. 괜찮아.
혼자서도 다 해라는 자존심이 오랫동안 나를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가을비가 오던 날 세탁기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고 그 밤의 통증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낙상 예방운동 강좌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리 있나요? 첫 수업날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짧게 인사를 나누고 교육이 끝나고 집에 오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배우는 동작은 아주 기초였지만 더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제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거대한 검은 구름 같았고 이젠 흐린 안개처럼 변했습니다. 구름은 무섭지만 안개는 걷습니다. 걷기 위해 제가 만든 몇 가지 작은 습관을 나눠봅니다. 어디까지나 제 경험일 뿐이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심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오후 4시 의식으로는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창밖을 5분간 보고 소리내어 한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몸 깨우기 10분으로는 의자에 앉아 골반 스윙을 3분, 까치발 10회와 10초 유지, 그리고 복식 호흡 5-5-5를 4라운드 했습니다. 연락 리스트는 3명을 정해두고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돌아가며 안부 전화나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집안 환대 세팅으로는 밝은 조명을 켜두고 좋아하는 음악 재생 리스트를 만들며 작은 꽃 한 송이를 놓아두었습니다. 나를 부르는 메모는 매일 새로 적었습니다. 명자야, 오늘 너를 기다리는 일 3가지. 밤 9시에는 셀프 포옹을 합니다. 2팔을 가슴 쪽으로 감싸고 20초간 숨을 고르며 수고했어. 오늘도 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을 이야기할 때 저는 종종 창문과 문을 생각합니다. 창문은 밖을 보게 하고 문은 나가게 합니다. 어떤 날은 창문만 열어도 충분했습니다. 골목의 소리, 사람들의 발자국, 하늘의 색. 어떤 날은 문을 열 용기가 났습니다. 동네 도서관 작은 모임에 나가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하늘을 오래 기억하려고 핸드폰으로 몇 장 찍었습니다. 그날 밤 앨범을 넘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명자야, 오늘 참 잘했어. 누군가 묻습니다. 그래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돌보는 연습, 스스로를 불러내는 연습,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이면 외로움은 나를 삼키는 검은 파도가 아니라 내가 지나가는 잔물결이 되더군요. 발목쯤을 적시고 지나가는 이 글을 읽는 당신께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위해 딱 3가지만 해보면 어떨까요? 첫째, 오후에 당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물 한 잔. 둘째, 소리내어 한 페이지 읽기. 신문도 좋고 시 한 편도 좋습니다. 셋째, 누군가에게 30초 안부 메시지 남기기.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해보시고 느낌을 저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후 4시를 건너는 당신만의 의식, 밤의 안개를 거치는 작은 버튼들.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하루가 그 한 줄로 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제 하루가 그랬듯이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우리 창문을 열고 필요하면 문도 열며 천천히 걸어가요. 김명자 드림.
추신, 외로움이 오래 지속되거나 수면 식사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정도라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지역 상담센터나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서로의 손이 닿는 곳에 도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